네, 오늘 ATX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 발표를 맡게 된 시스코 CSS 이강입니다. 네, 저희 오늘 토픽 같은 경우에는 이 SD-WAN 관련된 토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9월에는 저희가 두 차례의 SD-WAN 관련된 세션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픽은 이 시스코 이 Secure DI 기능 소개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세션을 통하여서 이 시스코 DI의 보안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활성화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9월에는 두 차례 SD1 세션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고요. 그리고 9월 26일에 저희가 이 카탈리스 센터 활용하여서 일자로 네트워크 운영자 되기라는 토픽으로 특별한 세션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카탈리스를 활용하여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잘 관리할지 이 부분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9월 26일 이 스페셜 세션에도 등록을 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션 발표는 제가 맡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패널리스트 분들로 여러 전문가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이 저희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A 패널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질문을 보내실 때에는 여기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올 패널리스트를 선택하셔서 보내주시게 되면은 저희 여러 전문가분들도 여러분들이 질문에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ATX 코리안 골뱅이 시스코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세션의 어젠다를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세션 토픽은 여러 가지 많이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 봤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이 시큐리티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SD-WAN에서 제공되는 보안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보안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들은 어떤 것들인지 또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센스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런 보안 기능들을 활용하는데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토픽인 이 시큐리티 오버뷰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SD-WAN의 보안의 각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저희 웬에서 보안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실 텐데요.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 시큐리티 퍼리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어로 하면은 보안의 경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네트워크가 진화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모바일 기기라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또 IoT 기기를 수용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경계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였죠. 그래서 보안의 경계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보안의 경계는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또 사용자나 기기나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 존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전통적인 보안 경계는 중앙에 있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주변에 제한된 장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사용자와 장비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보시는 공용 클라우드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IoT 기기와 같이 이런 보안이 제한된 자산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 SD-WAN의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 SD-WAN이 어떻게 이러한 진화하는 보안의 경계를 보호를 할 수 있는지, 특히 Secure DI 기능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익숙한 이 방화벽이 되겠습니다. SD-WAN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어웨어 파이어월이라고 하는데요. 이 SD-WAN 보안에서 제공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애플리케이션 어웨어 파이어월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애플리케이션 어웨어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풀 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어로는 상태 저장 방어벽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네트워크의 트래픽의 상태를 추적을 하고 또 세분화된 정책을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어벽에서는 저희가 하나 이상의 VPN을 특정 존에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존에 적용된 정책에 따라서 트래픽이 제어가 되면 또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보다 더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존 베이스 파이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트래픽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인식을 하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트래픽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400개 이상의 레이어 7 애플리케이션을 분류를 하여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또 이제 카테고리 또 그룹 그리고 또 이런 특정 애플리케이션별로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업무에 크게 상관이 없는 소셜 네트워킹이나 또 게이밍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차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웹 파일 같은 경우에는 또 세그멘테이션과 PCI 컴플라이언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임원 네트워크와 게스트 네트워크를 분리를 하여서 보다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스피드 로깅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이스피드 로깅 방식을 통해서 이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로그를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보안 사건에 대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애플리케이션 웹 파일 같은 경우에는 FQDN 베이스로 이제 정책을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IP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이제 특정 도메인에 대한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차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이제 중심에 저희 엣지 라우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엣지 라우터가 우리들의 방화벽이 적용되는 장비다, 적용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플리케이션 웨어 파이어월에서는 이제 다양한 존 베이스로 이제 트래픽의 흐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인사이드 존, 그리고 게스트 존, 또 아웃사이드 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인사이드 존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내부 사용자들이 위치한 내부 네트워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게스트 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스트 장비들이 할당된 네트워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존에 할당된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접근이 좀 더 제한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웃사이드 존은 이제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 또는 뭐 사스 애플리케이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방화벽이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검사를 하여서 이제 정책에 맞는 이제 응답 트래픽만 허용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허용한 트래픽만 네트워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상세한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실 텐데요. 그래서 존 시큐리티라고 나와 있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존 베이스로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래픽이 특정 존에 따라서 관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이제 트래픽에 대한 관리는 동작은 크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드롭, 그리고 하나는 인스펙트, 그리고 패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드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차단을 하는 것이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패킷을 차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트래픽이 네트워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스펙트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될 텐데요. 상태 저장 방해벽이 이제 트래픽의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통과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흐름을 모니터링을 하고 제어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이제 패스가 될 텐데요. 말 그대로 허용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용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을 한 방향으로만 허용을 하게 되는데요. 상태 저장 없이 단순히 통과시킬 때 이제 패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가지 방식의 이제 보안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트라존, 그리고 하나는 인터존이 되겠습니다. 이제 인트라존 같은 경우에는 동일 존에 있는 예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인트라존 보안은 동일한 VPN 내에서 이제 같은 존에 속한 호스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관리할 때 사용하게 되겠고요. 인터, 인터존 보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VPN에 속한 두 존 간의 트래픽을 관리할 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웨어 파이어월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뒤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들이 이제 워크플로우가 될 텐데요. 이제 SDN에서 이 보안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폴리시 방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템플릿을 통해서 장비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말씀드린 여러 기능들에서도 모두 공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 목록을 정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화벽 이제 파이어월에서 사용을 할 관심 목록을 정의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 목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애플리케이션 패밀리, 그리고 데이터 프리픽스, 그리고 종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심 목록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는 나중에 다른 뭐 파이어월 정책을 사용하실 때에도 또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시퀀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퀀스라는 것은 일련의 매칭 그리고 액션으로 구성된 한 가지 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번호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차례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클래스 맵이라거나 아니면 폴리시 맵 그리고 클래스 등의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트래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규칙을 설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존 페어에 대한 정의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존 페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존의 쌍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 트래픽이 흐르는 소스 존과 데스티네이션 존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의 VPN이 두 개의 존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에서는 이제 셀프존이라는 개념도 있게 되는데요. 이 셀프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우터의 모든 인터페이스 IP를 포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존을 존표의 일부로 사용하여서 라우터로 향하거나 또 라우터에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방화벽 정책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페어를 설정을 완료하신 다음에는 네 번째 단계가 될 텐데요. 이 네 번째 단계는 실제로 이 저희가 정의한 파이어월을 이제 장비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D-WAN에서는 템플릿을 통하여서 이런 시큐리티 폴리시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 저희가 실제로 적용할 장비에 들어가셔서 장비 템플릿에 들어가셔서 이제 폴리시를 선택하셔서 장비로 내려보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어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기능인 IPS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PS라고 하는 것은 침입 방지 시스템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 SD-WAN에서는 이 IPS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업계 표준인 스노트 엔진을 사용하여서 악의적인 트래픽이나 위협을 이제 시그니처 기반으로 탐지를 하고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니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컨테이너 내에서 실행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스레트 인텔리전스 저희 타노스의 시그니처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니저에서 CCO 어카운트 계정을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뭐 수동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CCO를 등록을 하셨다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IPS 폴리시를 적용을 할 이제 VPN을 지정하여서 특정 VPN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IPS는 트래픽을 검사를 할 때 세 가지 수준의 이제 시그니처 세트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화이트리스트 기능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PS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여서 위협을 식별하고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파이어월과 마찬가지로 이제 PCI 컴플라이언스도 충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두 가지 동작 모드가 있게 되는데요. IPS 모드 그리고 IDS 모드가 있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IDS 모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그냥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지를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DS는 탐지에 중점을 두고 있고 IPS는 탐지와 방어 모두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IPS를 활성화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6개 단계로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UTD 엔진을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하고 또 활성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지 저희 vManage 또는 뭐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vManage 이제 이미지 리포지터리에 UTD 엔진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신 후에 이제 엣지 장비들은 vManage에서 권장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스노트 컨테이너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시그니처 업데이트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으로 활성화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또 수동으로 활성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이제 CCO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시그니처 그리고 이제 검사 모드를 설정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트래픽에 적용될 검사 수준을 나타내는 시그니처 세트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IDS 모드냐 아니면은 IPFS 모드로 사용할 거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 옵셔널 부분인데요. 선택 사항이 될 텐데 이 부분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잘못된 이제 오탐지를 줄이기 위해서 시그니처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될 시그니처는 generate ID 형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떤 VPN에 이제 구성을 하고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타겟 VP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겟 VPN 같은 경우에는 단일 VPN이 될 수도 있고 또 쉼표로 구성된 여러 VPN 목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에 어떤 VPN에 설정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폴리시를 장비 템플릿에 어태치를 하여서 장비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IPS 기능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기능인 URL 필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DN에서 URL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82개가 넘는 웹 카테고리를 통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동 사용하는 뭐 소셜 미디어 그리고 에듀케이션 아니면 게이밍 이런 여러 카테고리별로 URL을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URL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이제 카테고리에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이제 URL을 5개의 분류를 했을 때 하나라도 히팅이 된다면은 이제 차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차단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URL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웹 레퓨테이션 기능을 통해서 이제 웹 평판 점수를 통해서 이제 해당 URL을 차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허용을 할 것이냐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0점에서 100점까지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이제 데모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새로운 사이트가 있게 된다면은 이제 새로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특정 URL에 대해서 뭐 블랙리스트라거나 아니면 화이트리스트를 생성하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엔드 유저 알림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하여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URL 필터링이 어떻게 동작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저희 엣지 장비가 있고 왼쪽에는 저희 사용자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가 방문할 네트워크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RL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특정 URL에 접속을 하려고 할 때 해당 요청이 이제 URL 필터링 엔진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해당 도메인이 허용 목록에 있는지 아니면 차단 목록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유저 1번 유저가 있다고 할 때 뭐 특정 사이트로 요청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인터넷 접속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시스코 웹엑스 사이트로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해당 트래픽은 먼저 이 URL 필터링 엔진이 스노트 엔진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스노트 엔진에 보내주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해당 URL이 이 허용 리스트에 있는지 아니면 블록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URL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셜 미디어라거나 아니면 게이밍에 관련된 카테고리에 속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웹 레퓨테이션 부분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URL의 뭐 평판 점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판 점수 같은 경우에는 5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이 평판 점수를 통해서 이제 해당 URL을 방문을 할 수 있는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퓨테이션도 저희 SD-WAN 이 GUI 화면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웹사이트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이런 일련의 동작들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해당 사이트가 이제 차단을 한 사이트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웹페이지에서 블록된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단된 페이지에 대해서 저희는 리다이렉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차단 페이지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허용된 사이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제로 방문을 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트래픽은 이제 웹 엣지에서 스노트 엔진을 통해서 한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필터링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URL 필터링을 실제로 이 GUI에서 어떻게 활성화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URL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5가지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IPS와 동일한 스텝이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UTD 엔진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구성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 웹 카테고리 그리고 웹 레퓨테이션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웹 카테고리를 설정하여서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URL을 차단을 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2개 이상의 웹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밖에 이 웹 평판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1점부터 100점까지의 5개 단계의 웹 평판 점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웹 평판 점수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이트에서 현재까지 어떤 악의적인 코드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겨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점수별로 이제 설정하시게 되면은 해당 점수 아래에 있는 이 URL들은 모두 차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앞서와 비슷하게 이 블랙리스트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인데요. 이 부분은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패턴을 조합을 하여서 좀 더 커스터마이즈된 필터를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해당 URL 필터링 폴리시를 어떤 VPN에서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VPN 같은 경우에는 단일 VPN이 될 수도 있고 여러 VPN 리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템플릿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URL 필터링을 적용을 할 장비 템플릿에 들어가셔서 이제 폴리시 부분에서 지금 설정한 URL 필터링 시큐리티 폴리시를 하시게 되면은 선택을 하시고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설정들은 장비에 내려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URL 필터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려봤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앰프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앰프라고 하는 것은 파일의 이제 악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고 위협을 차단을 하는 하나의 보안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탈러스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스코 이제 앰프 기능은 3가지 프로세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파일 레퓨테이션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한 평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앰프 클라우드 서버와 파일을 비교를 하고 그 위협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파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알 수 없는 파일 아니면 악성 파일 이런 3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알 수 없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일 애널리시스, 파일 분석을 이네이블을 하셨다면은 자동으로 이제 파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세스는 파일에 대한 회귀 분석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에도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유지를 함으로써 이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악성으로 판명된 파일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세스는 이 파일 애널리시스, 파일에 대한 분석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 스레트 그리드에 대한 어카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레트 그리드 통화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파일을 샌드박스 환경에서 파일을 열어서 스코어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파일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샌드박스 기능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인 동작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앰프 기능 같은 경우에는 파일 평판 그리고 파일 회고 분석을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일단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셨을 때 일단 엣지 파일에서 해당 파일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클린이냐 언런이냐 아니면은 malicious 파일이냐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클린 파일이라고 하면은 해당 파일은 이제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malicious 파일이라고 하면은 블록을 하고 또 unknown 파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회복 이 파일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샌드박스에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단계별로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저 1번 유저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1번 유저는 이제 인터넷에 파일 다운로드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다운로드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 우리가 요청한 사이트에 가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제 when 엣지에서 해당 파일을 가로채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당 파일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파일 어널리시스 시스템에서 해당 파일이 정상인지 악성인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파일인지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캐시가 되어서 이제 나중에 여러 번 요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 레퓨테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일 레퓨테이션 서비스로 보내게 되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운로드해서 괜찮은 파일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파일인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당 결과 값을 보내주게 되면은 우리는 이 판별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우리 사용자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파일 allowed 허용이 되었다라는 이제 리퀘스트를 받게 되면은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다운로드한 파일이 정확한 파일인지 아니면은 문제가 없는 파일인지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앰프 기능을 활성화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앰프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 5가지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앞서와 마찬가지로 UTD 엔진을 업로드하는 과정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UTD 엔진을 다운로드하고 완료하셨다면은 두 번째 단계인 실제 폴리시에 대한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레퓨테이션이라거나 아니면은 로그에 대한 심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옵셔널 단계인데요. 이 옵셔널 단계는 샌드박스에서 파일 분석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스레트 그리드 어카운트가 있어야 되겠고요. API 키를 통해서 통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타겟 VPN을 설정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제 해당 폴리시를 어떤 VPN에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할 장비 템플릿에 가셔서 해당 폴리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장비로 내려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앰프에 대해서 구체적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럼 이제 잠깐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모에서는 일단 이 실제 저희가 설정을 완료하신 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대시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관련된 대시보드 위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여러 기능들에 대한 이제 실제 뭐 구성이라거나 아니면은 폴리시 구성을 하여서 장비에 내려 보내신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기능들을 실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이제 데모 환경을 공유하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오늘 사용할 환경의 버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vManage 버전은 20.11점대 버전을 사용을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랜딩 페이지가 될 텐데 지금 이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SD-WAN 네트워크의 상태들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큐리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에 보시면은 이 시큐리티 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시큐리티에 관련된 여러 운영 상태에 대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시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Firewall Enforcement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irewall Enforcement에서는 이제 지정한 시간 내에 방화벽이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차단을 한 세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24시간 내에 정보가 표시가 되지만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이제 이 시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1시간, 3시간 아니면은 길게는 이제 일주일까지 선택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뷰 디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뭐 이제 검사를 하거나 차단을 한 세션에 대해서 아래에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탑 시그니처 히츠에 대한 대시보드가 될 텐데요. 이 탑 시그니처 히츠라고 하는 것은 이 IPS 시그니처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탐지된 위협의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태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탐지된 위협의 심각도라거나 아니면은 지정된 시간 내에 카운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뷰 디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좀 더 상세한 이제 카운트라거나 아니면은 심각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URL 필터링 부분이 될 텐데요. 이 URL 필터링 부분에서는 이제 특정 URL이나 아니면은 웹 페이지 카테고리 기반으로 허용 또는 차단을 한 이제 액세스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퍼센테이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화이트 리스트나 아니면 블랙 리스트 카테고리 또는 웹 레퓨테이션으로 기반을 한 이제 액세스 제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뷰 디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차트를 확대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상세한 건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래 다음 대시보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다음은 이제 앰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파일에 이제 핑거프린트를 앰프 클라우드 서버와 비교를 하여서 해당 파일이 뭐 악성 파일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해당 차트에서는 이제 파일의 이 평판 정보와 분석 정보를 이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뷰 디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차트를 확대를 하거나 기타 상세 정보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일 분석 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한 시간 범위 내에서 분석된 파일의 어떤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는 데모 환경이기 때문에 아직 파일 분석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럼 다음은 이제 시그 터널 스테이터스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저희 환경에서는 아직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시그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엣지 라우터가 시큐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터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크릿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지정된 시간 내에 탐지된 보안 이벤트의 수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디테일을 클릭하면은 해당 시점에 발생한 이벤트의 이제 내용과 건수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SD-WAN에서는 이제 시크릿 대시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보안 관련된 정보와 상태를 한 화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대시보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세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폴리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만 보여드린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시큐리티 메뉴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Add Security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새로운 시큐리티 폴리시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일단 워크플로우를 보여드린다면은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유즈 케이스를 선택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카스텀 부분을 선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파이어워 그리고 이제 IPS, URL 필터링, AMP, DNS 시큐리티 그리고 TLS, SLS 디크립션도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한 개의 메뉴에서 모두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는 URL 필터링 기능만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그냥 넥스트를 클릭해서 URL 필터링으로 넘어가셔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URL 필터링을 설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Create New를 통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기존에 설정해 두었던 URL 필터링 폴리시가 있다면은 여기에서 임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설정한 해당 폴리시를 임포트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환경에 맞게 자유롭게 조합을 해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설정을 완료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은 이 폴리시 리스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폴리시는 이제 아직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 설정을 하셨다면은 장비에 어태치하지 않은 상태면은 장비에서 아직 적용이 안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폴리시를 보시게 되면은 디바이스 어태치드 태그에서 이제 아직은 장비에 어태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시큐리티 폴리시를 장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메뉴로 넘어와야 되게 되는데요. 컨피그레이션에서 템플릿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디바이스 템플릿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장비에 적용을 하는 디바이스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카탈리스트 8000 장비에 우리가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에디트를 하신 다음에 여기 어디셔널 템플릿에서 아래 보시게 되면은 폴리시가 있게 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시큐리티 폴리시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 설정한 시큐리티 폴리시를 선택을 하셔서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 설정한 시큐리티 폴리시가 장비로 업데이트하여서 내려보내지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폴리시를 설정하실 때는 컨피그레이션 시큐리티에서 이 구성을 한 다음에 템플릿을 통해서 장비로 내려져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라이센스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안 관련되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라이센스가 있게 되는데요. 에센셜스 그리고 어드밴티지, 프리미엄 세 가지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기능들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Essentials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파이어워 그리고 IPS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만약에 앰프 기능이나 아니면은 URL 필터링을 통해서 좀 더 고급적인 이제 보안 기능을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어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엄브렐라, 시그, 그리고 스레트 그리드 통합을 통해서 이제 파일 어널리시스라거나 엄브렐라 통합을 통해서 좀 더 향상된 보안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 환경에 맞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큐리티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 봤는데 이런 시큐리티 기능들이 보안 기능들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지점에서 우리가 민감한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말하는 DIA에서의 보안 기능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텐트 기반으로 우리가 다양한 사용 사례에 이제 지원을 하는 사전 정의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GUI를 통해서 설정을 하신 다음에 템플릿을 통해서 내려보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커맨드 형식이 아닌 GUI 형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텐트 기반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결합을 해서 커스터마이즈된 폴리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시큐리티 보안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환경에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폴리시를 설정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SD-WAN의 엣지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보안 장비를 이제 설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겠는데요. 장비에 내장된 보안 기능들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기능들을 모두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SD-WAN에서는 이제 SD-WAN 패브릭에서는 엔드-투-엔드 보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SD-WAN에서는 다양한 사용 사례를 통해서 설계되고 테스트된 이런 보안 기능들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IA에서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접속이라거나 아니면은 게스트 액세스에서 사용자 경험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안전한 DI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를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자료에서는 SD-WAN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게 되고요. 또 저희 한국 커뮤니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질문이라거나 아니면은 의견이 있다면은 여기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TX 일정이라거나 아니면 다시 보기 비디오도 여기에 비디오 보기 링크도 추가를 해뒀기 때문에 여기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코리아 공식 유튜브 사이트도 추가를 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세션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안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제공이 되는 보안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보안 기능들을 어떻게 실제로 구성을 하고 장비에 설정을 하는지, 이 설정된 부분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을 실현할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6일 세션에서 저희 카탈리스트 센터를 활용해서 이제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카탈리스트 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세션에도 등록을 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